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빚 안 갚고 버틸 걸 그랬네요. 이 한마디 요즘 뉴스 댓글창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문장입니다. 왜냐고요? 정부가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최대 100%까지 탕감해 준다는 정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힘들어도 매달 대출이자 꼬박꼬박 내고 밤낮 없이 일해서 갚아온 분들은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반면에 갚을 수 없어 손 놓고 버티던 사람들은 드디어 살았다고 눈물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이 빚 탕감 정책,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진짜로 내 빚도 사라질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차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우리는 지금 묵묵히 살아온 사람들이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았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푸념이 아닙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가장 진한 감정의 토로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아껴가며 원금을 갚았어요. 여행 한 번 안 가고 외식도 줄였는데 옆집은 그냥 버티다가 빚 탕감 받더라고요. 진짜 억울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한탄합니다. 코로나 때 가게 망해서 정말 고생했죠? 그런데 결국 나만 바보였던 걸까요? 그런가 하면 반대의 입장도 있습니다. 7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온 제가 이제야 숨통이 트입니다. 고맙긴 한데 남들 눈치가 너무 보여요. 이처럼 똑같은 정책이 어떤 이에게는 희망이 되고 어떤 이에게는 상처가 됩니다.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화를 냅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공통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 정부 정책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 빚을 갚은 사람과 갚지 못한 사람, 성실히 살아온 사람과 포기하고 버틴 사람, 이제는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책 하나가 불러온 이 거대한 온도차. 그건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의 충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논란의 중심에 선 정부의 채무 탕감 정책.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왜 이렇게 말이 많고 또 이 정책이 내 삶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정책의 핵심은 매우 명확합니다.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최대 100%까지 탕감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라면 1억 원 이하의 빚도 최대 90%까지 감면해 준다는 추가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정부는 특별한 기관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바로 배드뱅크라는 이름의 구조조정 전담 기구입니다. 이 기관은 개인이 갚지 못하고 연체 중인 채무를 한꺼번에 매입한 후 사회적 취약성이나 소득 상황 등을 기준으로 일정 부분 또는 전액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현재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정책 수혜자는 약 143만 명, 무려 1조 4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쯤 되면 단순한 구제 정책이라기보다는 나라 전체의 경제 구조와 분위기를 바꾸는 대규모 개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영향력은 매우 크고 파급력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 남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이번 정부의 채무조정 정책은 단순한 탕감이 아닙니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세 가지 핵심 축으로 나뉘어 매우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연체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의 대상은 7년 이상 빚을 갚지 못하고 연체 상태인 분들, 그 중에서도 5천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를 가진 분들입니다. 정부는 이분들 중에서도 소득이 중위 60% 이하이고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 최대 100%까지 채무를 감면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도 원금의 80%를 탕감해주고 나머지는 10년 동안 나눠서 상환할 수 있도록 유예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 하나로만 혜택을 받는 대상자 수가 약 113만 명,
예산은 무려 4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그만큼 광범위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입니다. 두 번째는 새출발기금 제도 개선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를 위한 것으로 1억 원 이하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파격적인 혜택을 담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장 20년까지 분할 상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에는 제한되었던 부동산 임대업, 전문직, 사행성 업종까지 포함시켜 업종 제한을 아예 없앴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이번 정책을 매우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제도에는 약 1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예산은 7천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실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오던 사람들, 특히 소상공인들 중에서도 경영 위기에 놓인 분들을 위한 보완책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이 악화된 사람에겐 7년간 나눠서 상환할 수 있는 조건과 함께 이자를 1%포인트 낮춰주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최장 15년 분할 상환에 우대금리 2.7%까지 적용하여 부담을 줄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 수는 약 19만 명, 지원 규모는 3천억 원입니다. 다소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성실하게 살아온 분들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들로 누가 이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걸까요? 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뚜렷합니다. 도대체 빚을 갚은 사람만 손해보는 구조가 맞는 건가요? 이 말은 그냥 분노가 아닙니다. 실제로 삶을 걸고 빚을 갚아온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60세 김모 씨. 그는 2017년 빚 6천만 원을 졌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성실하게 갚아 이제 겨우 완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책이 발표된 후 같은 동네 자영업자 A씨는 연체만 했는데 무려 90%의 채무를 탕감받게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씨는 허탈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냥 버틸 걸 그랬다는 말이 절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 마음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바로 도덕적 해이입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는 그냥 안 갚고 버티는 게 이득이구나.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면 다음 세대는 신용의 가치를 포기하고 국가 제도를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피해를 보는 건 또다시 성실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 단순한 채무 탕감이 아니라 재기 프로그램의 강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창업지원, 자립복지 제도와 같은 실질적인 사회복귀 시스템이 함께 따라와야 합니다. 정말로 살리고 싶은 사람을 살리려면 단순히 빚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환경이 중요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정책의 목적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라는 본질에 가장 가까운 방향일 것입니다. 저는 6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 상태만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전체를 함께 마주해야 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분들 중엔 단순한 병보다 훨씬 깊은 고통을 안고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말하던 그분들의 첫마디. 선생님, 병보다 무서운 건 돈 걱정이에요. 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로 인해 집안이 무너지고 건강까지 나빠졌다는 이야기. 자식들 눈치 보느라 병원비도 아껴야 했고 밤이면 불 꺼진 방 안에서 내일은 또 어디서 돈을 구할까? 한숨을 토해내던 목소리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귀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천 명을 만나며 확신하게 된 단 한 가지. 그 누구도 처음부터 빚을 지려고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질병, 폐업과 실직, 자녀의 등록금, 부모님의 병간호, 이혼과 가족 해체. 삶의 무게가 갑자기 무너지듯 쏟아지며 어쩔 수 없이 빚에 기대게 된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삶이 그렇게 몰아세웠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묵묵히 이자를 갚아왔던 분들, 생활비를 줄이고 병원 진료조차 미뤄가며 빚을 갚기 위해 하루하루를 견뎌온 분들,
그 노력과 고통은 버티는 기술이 아니라 살아내는 용기였습니다. 정책은 반드시 이 두 부류를 함께 껴안아야 합니다. 넘어진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손을 내밀고 성실한 사람에게는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를 건네야 진짜 사람을 위한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성실히 빚을 갚아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는 것.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시지만 현재 정부는 기존에 성실히 상환 중인 소상공인이나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이자 인하나 장기 분할 상환 유예, 우대금리 같은 혜택도 함께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지금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나 지역 자활센터 또는 새출발기금 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생각보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많습니다. 반대로 혹시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하셨거나 현재 연체 상태이신 분이라면 지금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2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신규 창업자도 포함되며 지원 대상이 대폭 넓어졌기 때문에 요건만 맞는다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7년 넘게 연체 중인데 정부에서 자동으로 면제해 주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절대 자동이 아닙니다. 신청해야만, 서류를 제출해야만 그 다음 단계가 시작됩니다. 딱 5분만 투자해 보세요. 관할 지자체 복지센터 또는 공식 지원센터에 전화 한 통. 그 한 통화가 당신의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정보 하나가 기회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내일의 숨통이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겪어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선택이 그 모든 고생과 인내의 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단순한 정책 설명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형평성과 상식 그리고 성실한 삶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나는 손해본 걸까? 나는 억울한 걸까? 이런 감정이 드신다면 그 마음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은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가족이나 친구 중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새로운 삶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세상은 성실한 사람을 보호해야 합니다. 버틴 사람도, 노력한 사람도, 상처 입은 사람도 함께 사는 사회여야 합니다. 오늘도 100세 준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더 깊이 있는 정보로 더 따뜻한 시선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신 당신 참 고맙습니다.